안녕하십니까 브링노너 여러분. 저는 천상비 개발 및 운영을 총괄하고 있는 주룡진입니다.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제 목소리로 인사드리게 되어 감회가 새롭고 또 감사한 마음입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공지나 글이 아니라 제 목소리로 직접 말씀드리는 자리이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이제 천상비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 앞에서 이야기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또 어떤 무게를 가지고 있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천상비가 정식 서비스 2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25주년이라는 시간이 좀 참 긴 시간인데요. 이 긴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이 강호에서 걸어왔다는 사실이 어떤 분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닐지 모르겠지만 지금 생각하면 참 벅차고 또 감사한 마음입니다. 저는 2001년도에 이 회사에 입사해서 천상비를 담당했습니다. 물론 모든 시간을 천상비와 함께 했던 건 아니지만 천상비가 처음 문을 열었던 순간부터 지금까지 이 게임이 걸어온 길을 가까이에서 지켜봐왔습니다. 처음 캐릭터를 만들고 강호에 발을 들이신 뒤 오랜 시간 천상비를 지켜주신 분들, 그리고 잠시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 주신 분들, 그리고 지금은 여기 계시지 않지만 잠시 천상비를 떠나 계시지만 언젠가 다시 이 게임에서 뵐 수 있기 바라는 분들까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시간이 모여 오늘의 천상비가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천상비의 25년은 저희만의 기록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써 내려온 역사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는 단순히 25주년을 자축하기 위한 자리는 아니고요. 그동안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목소리에 제가 직접 답을 드리기 위해 마련한 자리입니다. 홈페이지의 만사소통을 비롯해 자유 게시판 그리고 문의하기 창구를 통해 여러 말씀들을 보내주셨어요. 거기에는 건의사항도 있었고 불편하다는 말씀도 있었고 때로는 따끔한 질책도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 모든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좀 공통적으로 말씀해 주셨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답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 방송은 저희도 좀 처음이라 라이브가 아니라 녹화 방송으로 먼저 인사드리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지금 회사 방송실을 이렇게 제대로 이용해 보는 것도 처음이고 장비나 이제 진행 방식도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보시기에 좀 서툴거나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좀 부디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끝까지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진심을 담아 담백하게라는 방향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거창하게 포장하기보다는 그동안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말씀들을 좀 하나씩 되짚어보고 또 저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를 좀 가능한 한 솔직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좀 진행 방식은 좀 하나의 의견을 좀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 개선 계획을 말씀드리는 방식으로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실행하기 어렵거나 좀 시간이 좀 필요한 내용 그리고 단순히 검토 중이라는 말로 넘기기보다는 왜 좀 이게 시간이 필요하고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고민하고 있는지를 앞으로의 약속이라는 형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좀 모든 내용을 한 번에 해결하겠다고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는 적어도 저희가 어떤 부분을 문제로 보고 있고 무엇부터 바꿔나가려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의견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의견 중에 강신공 자동복귀 기능을 삭제해달라는 말씀이 많았습니다. 사냥터 자리 문제나 퀘스트 제로 파밍 그리고 세력 관련 요소 등으로 PK가 발생했을 때 상대가 사망하더라도 자동복귀 기능을 통해 곧바로 같은 자리로 돌아오면서 PK의 의미가 약해지고 같은 상황이 반복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또 일부 비정상적인 플레이와 결합되면서 정상적인 사냥 환경을 해친다는 우려도 함께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자동복귀 기능을 단순히 삭제하는 방식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동 복귀 기능은 많은 분들이 실제 플레이에 사용하고 계신 편의 기능이기도 하지만 갑자기 없을 경우에 정상적으로 이용하고 계신 분들께 큰 불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특히 좀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기능을 삭제했을 때 정상적으로 플레이하시는 분들만 복귀 편의를 잃게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반면에 불법 프로그램, 그러니까 저희가 인가하지 못한 비인가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스템 기능이 사라지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이를 우회해서 시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상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과 비정상 이용자분들 간의 사이가 격차가 오히려 더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문제를 단순히 자동 복귀 기능 하나만의 문제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PK로 사망했을 때 바로 같은 자리로 복귀하는 구조가 어떤 문제를 만들고 있는지, 반복 복귀를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정상적으로 플레이하시는 분들의 편의는 어떻게 지킬 수 있을지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자동 복귀 기능을 전면 삭제하기보다는 PK 사망 시 자동 복귀에 일정한 쿨타임을 두는 방식이나 특정 사냥터에서는 자동 복귀 조건을 다르게 적용하는 방식, 그리고 사망 시 페널티를 조정하는 방식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편의성은 최대한 유지하면서 문제가 되는 반복 복귀와 악용 사례를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사냥터 부족 현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특정 사냥터에 이용자가 몰리면서 자준경 이용 중 겹사 문제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 분쟁이나 스트레스를 겪고 계시다는 말씀이 많았습니다. 이와 함께 클라이언트 실행 개수를 제한해달라라는 의견도 있었고 이용률이 낮은 사냥터를 재활용해달라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사냥터에서 겹사 문제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서 피로도와 유저간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볍게 볼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특정 사냥터를 단순히 확장하거나 몬스터 개체수를 늘리는 방식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특정 사냥터를 넓히거나 이용률이 저조한 사냥터를 개편하는 것 자체가 아주 어려운 작업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왜 이 사냥터에 몰리는가입니다. 몰림이 발생한 이유는 아무래도 몬스터 개체수가 많거나 운전이나 아이템 습득 효율이 좋거나 자준경 사용 시 효율이 다른 사냥터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해당 사냥터를 계속 확장하거나 동일한 효율의 사냥터를 추가로 늘리게 되면 게임 내 재화가 크게 증가하여 재화 가치가 떨어지거나 성장 속도와 보상 밸런스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 효율 좋은 사냥터가 단순히 늘어나는 구조가 되면 정상적으로 플레이하시는 분들보다 특정 목적을 가진 이용자가 더 큰 이득을 가져갈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냥터를 늘렸는데도 체감은 크게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특정 이용 방식에 더 유리한 환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단순히 저희가 사냥터를 더 늘리겠다, 몬스터를 더 늘리겠다 라고만 답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지역에서 퀘스트 아이템 획득을 위해 이용을 해야 되는데 사냥터 혼잡이나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별도 존을 분리하는 방식이나 좀 이용률이 저조한 사냥터를 퀘스트 목적에 맞게 활용하는 방식 등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사냥터 부족 문제는 밸런스와 구조 그리고 실제 플레이 체감이 모두 연결된 문제인 만큼 단순 확장보다는 필요한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개선 방향을 잡아가겠습니다. 저희 게임은 과거 아이템보다 캐릭터 자체의 능력치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게임이었습니다. 힘, 맷집, 민첩, 숙련도처럼 오랜 시간 캐릭터 성장시켜 쌓은 능력치가 곧 캐릭터의 가치이자 강함으로 이어지는 구조였는데요. 다만 부분 율화로 전환되고 나서 여러 장비와 아이템,
강화 요소들이 추가되면서 예전과 비교하면 능력치보다는 아이템의 영향력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캐릭터의 능력치의 가치를 다시 높이기 위해 공명 시스템이나 발현 시스템과 같은 업데이트를 진행해 왔고, 그와 별개로 예를 하나 든다면 힘 능력치가 5,000인 경우 공격력으로 약 12,000 수준의 보존 효과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능력치는 단순히 표시된 수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데미지의 초기값 설정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다만 이 효과가 이용자분들께서 직관적으로 보이는 구조는 아니다 보니까 업데이트 당시에는 체감이 좀 있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능력 성장에 대한 메리트가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천상비에서 능력치는 오랜 시간 플레이해온 결과이자 캐릭터 성장의 핵심 요소입니다. 그만큼 가치가 충분히 느껴져야 하고 성장에 대한 보람도 이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기에 관련 개선 방향을 최우선순위로 준비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아이템의 종류도 많아지고 이제 중복 옵션들도 많으니 이 모든 수치를 합산돼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이 캐릭터 정보창에 표시해 달라는 건의입니다. 이 기능 자체는 다른 게임에서 흔히 제공되는 요소이고 캐릭터를 더 강하게 만들고 싶다는 동기부여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효과가 실제로 적용되는 방식이 이용자분들이 일반적으로 예상하시는 계산 방식과 다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무공 데미지 증가 효과 30%가 2개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30% 효과가 2개이니까 30% 더하기 30%에서 총 60%가 증가하는 방식입니다. 무공 데미지가 100이라면 60%가 증가해서 최종 데미지는 160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천상비의 일부 효과는 이런 식으로 단순히 더해서 계산되는 구조가 아니라 앞에서 증가한 값에 다시 다음 증가 효과가 적용되는 방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같은 예로 말씀드리면 무공 데미지 100에 30%가 먼저 적용되면 130이 되고 그 130에 다시 30% 적용되면서 최종 값은 160이 아니라 169가 됩니다. 즉 이용자분들은 160 정도로 예상하셨는데 실제 결과는 169처럼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차이 때문에 내가 계산한 수치와 실제 적용된 수치가 왜 다르지? 라는 혼란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어려운 부분은 겉으로 보기에는 같은 30% 증가 효과처럼 보여도 어떤 시스템에서 적용된 효과인지 그리고 어느 단계에서 계산된 효과인지에 따라 실제 최종 수치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A 시스템의 무공 데미지 증가 30%와 B 시스템의 무공 데미지 증가 30%가 있다고 했을 때 표기상으로는 둘 다 같은 30%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계산 구조 안에서는 어떤 효과가 먼저 적용되는지 어느 단계에서 적용되는지에 따라 최종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안내되지 않으면 이용자분들 입장에서는 같은 30%인데 왜 체감이 다르게 느껴지는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단순히 효과 수치만 보여드리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 효과가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는지 그리고 동일한 수치라도 실제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조금 더 알기 쉽게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계산식을 그대로 모두 노출하는 방식은 오히려 더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용자분들이 이해하기 쉬운 표현 방식이나 안내 방식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가능하다면 앞으로는 효과 설명이나 툴팁에서 단순히 30% 증가라고만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효과가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는지 조금 더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개선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경험치 표기 방식에 대한 의견도 많이 주셨어요.
현재 경험치는 화면에서 정수 형태의 퍼센트로 보여지고 있고 많은 분들께서 보다 정확한 진행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소점 단위까지 표시해달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도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고 비교적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개선 사항으로 보고 있어요. 따라서 경험치 표기는 기존의 정수 단위 표시에서 소수점까지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가능한 빠르게 적용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방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또 의견을 보내주셨는데요. 먼저 가방에 보유 중인 장비를 소지품 창으로 옮기지 않고도 바로 장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의견. 또 가방이 만료되었을 때 안에 있는 아이템을 모두 꺼내야만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구조가 불편하다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가방을 새로 사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존 가방의 남은 시간을 연장한 형태로 바꿔달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불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재 가방 시스템의 구조를 크게 바꾸는 것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가방은 단순히 아이템을 보관하는 공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이템 위치, 장착 여부, 만료 상태, 소지품 창과 이동 처리 등 여러 가지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가방 안의 아이템을 바로 장착하게 하거나 만료된 가방을 기존 상태 그대로 연장하는 방식은 아이템 처리 규칙을 전반적으로 다시 확인해야 하는 작업입니다. 잘못 적용될 경우에 아이템 이동 오류나 장착 오류, 만료, 상태 처리 문제 등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구조를 바꾸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단순히 가방 기능을 바로 개편하겠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대신 저희는 가방이 가진 메리트를 어떤 방향으로 더 살릴 수 있을지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가방의 메리트는 크게 두 가지 방향이 있을 수 있는데요. 하나는 슬롯 자체를 더 늘리는 방향이고 다른 하나는 캐릭터가 줄 수 있는 소지량을 늘리는 방향입니다. 이 중에서 현재로서는 소지량 증가 쪽의 정점을 더 살리는 방향으로 적합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방 관련 불편을 바로 구조적으로 개편하기는 어렵지만 가방을 사용했을 때 체감되는 이점은 소지량 증가 방향으로 더 강화해 나가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가방 안의 장비를 바로 장착하거나 만료 방식을 전면적으로 바꾸는 것은 현재 구조상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데요. 다만 가방이 사용하는 의미와 메리트가 더 잘 느껴질 수 있도록 소지량 증가 효과를 중심으로 개선 방향을 잡아보겠습니다. 버프류 아이템과 관련해서는 지속 시간이나 사용 방식이 제각각이라 관리가 불편하다는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투혼 효과의 지속 시간을 단일화해 달라는 의견도 있었고 단축부의 경우에는 기존처럼 종료 후에 다시 시작하는 방식이 아니라 남은 시간에 이어서 연장되는 방식으로 바꿔달라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또한 용해고서 유지 시간을 현재 6시간에서 12시간으로 늘려달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 의견들의 공통점은 버프 효과 자체보다 버프 시간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불편함이 크다는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천상비는 게임 특성상 한번 접속하면 비교적 긴 시간 동안 플레이를 이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버프 지속 시간이 짧거나 각 버프의 종료 시간이 서로 다르면 중간중간 시간을 확인하고 다시 사용하는 과정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 플레이 피로도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버프 시간 관리에 대한 불편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버프 지속 시간을 단순히 모두 늘리거나 모든 버프를 같은 시간으로 맞추는 것은 기술적인 검토와 함께 이 밸런스적인 측면의 확인도 필요합니다.
각 버프는 적용된 효과와 사용 목적이 다르고 지속 시간에 따라 실제 플레이 효율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축부처럼 종료 후 다시 시작되는 구조를 남은 시간에 더해진 연장 방식으로 바꾸는 부분도 방향성 자체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역시 기존 버프 처리 방식과 충돌이 없는지, 중복 적용이나 시간 계산에 문제가 없는지 세부적인 확인은 필요합니다. 다만이라는 제가 표현을 많이 썼는데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버프 시간 관리가 번거롭다는 의견은 저희도 공감하고 있으니 기술적으로 가능한 부분부터 확인하고 실제 적용 가능 여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버프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피로가 줄어들 수 있도록 편의성 개선 방향으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령전과 격전제와 같은 컨텐츠 보상, 그리고 VIP 상점, 마지막으로 이제 투원 상점 판매 리스트와 관련해서 현재 보상이 지금 플레이 환경과 맞지 않는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컨텐츠와 보상들은 처음 도입되었을 때는 나름의 목적과 가치가 있었습니다. 당시의 성장 속도, 그리고 아이템 가치, 유저분들의 플레이 환경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의미 있는 보상으로 설계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캐릭터 성장 단계가 높아지고 새로운 아이템과 시스템이 계속 추가되다 보니까 예전 보상들이 현재 기준에서는 매력이 떨어지거나 참여 동기로 충분하지 않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점령전이나 격전자 같은 컨텐츠는 단순히 보상만의 문제가 아니라 참여 목적과 진행 방식, 경제 구조까지도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단순히 보상만 더 좋게 바꾸겠습니다 라고 접근하기보다는 콘텐츠 자체를 일부 리뉴얼하면서 그에 맞춰 보상도 함께 개편하는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VR 상점이나 투원 상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판매 리스트나 교환 보상이 지금의 플레이 환경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필요한 아이템이 무엇인지, 어떤 보상이 꾸준히 활용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해서 개편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구체적인 개편안과 일정이 정리되면 업데이트 공지를 통해 사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템과 관련해서는 불필요한 아이템을 이제 통합하거나 삭제해달라는 의견, 그리고 의복 조화를 의복 조각으로 바꿀 수 있는 루트를 추가해달라, 그리고 아이템의 내구도 수리가 번거롭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이템 툴틱에 표시된 정보가 부족해서 아이템 사용처나 효과를 바로 알기 어렵다는 말씀도 많이 있었습니다. 먼저 이제 불필요한 아이템 정리에 대해서는 저희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요. 천상비가 오랜 기간 서비스다 보니까 과거에는 필요했지만 지금 활용도가 낮아진 아이템들도 많고 이로 인해 소지품이나 창고 관리가 불편해지는 부분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어떤 아이템을 통합하거나 삭제할지 기준을 좀 명확히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사용 빈도가 낮아 보이는 아이템이라도 일부 콘텐츠 또는 특정 성장 구간에서 아직 사용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아이템 정리는 단순히 일괄 삭제하는 방식보다는 실제 사용처와 회원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현황을 확인한 뒤 통합, 교환, 삭제 여부를 나누어 차례차례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템의 내구도 수리는 내구도 수리를 하기 위해 NPC를 찾아가거나 수리도구 아이템을 소지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수리도구를 통해 이동에 대한 불편은 어느 정도 줄어들었지만 반대로 수리도구를 계속 소지해야 하는 불편함은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구도 시스템 자체를 완화하거나 제거하는 방향으로 함께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이템 툴팁 보강에 대해서는 현재 업데이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김에 소지품 창의 아이템 위치 저장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현재 저희 게임은 소지품 창을 정리해도 재접속 후에는 아이템 위치가 그대로 유지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이 부분은 많은 이용자분들 입장에서 충분히 불편하게 느끼실 수 있고 저희도 게임을 하다 보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다만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저희가 안 하는 게 아니라 현재 천상비 아이템 지급 구조상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천상비의 소지품 창은 기본적으로 90칸으로 구성되어 아이템 지급 방식은 슬롯이 가득 차 있다고 하더라도 이용자분들께서 아이템이 지급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지품 창 90칸이 모두 차 있는 상태에서도 보상이나 지급 아이템이 발생하면 91번째 이후의 아이템도 내부적으로는 보유될 수 있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소지품 창을 비우고 다시 접속을 하면 이 91번째 이후의 아이템이 비어있는 90칸 안으로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단순히 아이템 위치를 저장하겠습니다 라고 처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위치값만 저장하면 될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소지품 창을 초과해 보유 중인 아이템, 재접속 시에 다시 배치되는 아이템, 새롭게 지급되는 아이템, 정렬된 아이템의 위치값이 모두 맞물리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위치값이 꼬이거나 아이템이 잘못 표시되거나 최악의 경우에 아이템 보유 상태에 영향을 줄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지품 창 위치 저장은 단순 편의 기능처럼 보이지만 현재 구조에서는 리스크가 매우 큰 작업입니다. 따라서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미리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그 외 주요 의견들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하나 길게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시는 의견 중에서 저희가 함께 확인하고 있는 내용들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짧게 답변 드리는 항목이라고 해서 중요하지 않게 보고 있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다만 내용의 범위나 우선순위 그리고 현재 검토 단계에 이번 자리에서는 핵심 방향만 간단히 말씀드린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8개 속성만 변경할 수 있는 아이템을 추가해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8개 속성은 단순한 부가 옵션이라기보다는 8개에 부여된 효과들을 더 크게 증폭시키는 핵심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기획 당시에도 8개 속성만 별도로 변경할 수 있는 아이템을 만들 수 있을지 내부적으로 검토한 적은 있는데요. 다만 8개 속성이 장기적인 성장 메리트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만약 속성만 쉽게 변경할 수 있는 아이템을 제공하게 되면 8개를 맞춰가는 과정에서 선택과 고민이 크게 줄어들 수 있고 그에 비해 얻는 효과는 너무 커질 수 있다고 봤습니다. 결과적으로 8개 속성 변경에 대한 허들이 지나치게 낮아지게 되면 8개 시스템이 가진 성장 목표나 차별성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8개 속성만 별도로 변경할 수 있는 아이템을 추가하는 방향은 신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PVP 전용 아이템의 사용처를 확대해달라는 의견입니다. 현재 PVP 전용 아이템을 보유하고 계시더라도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콘텐츠나 상황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아이템의 활용도와 가치가 충분히 느껴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도 공감하고 있는데요. PVP 전용 아이템은 결국 PVP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환경 안에서 가치가 생기는 아이템입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PVP와 관련된 신규 콘텐츠 추가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PVP 콘텐츠를 하나 새로 추가한다고 해서 바로 PVP가
예전처럼 활성화되거나 PVP 전용 아이템의 가치가 곧바로 올라가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PVP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단순히 싸울 수 있는 장소만 추가되는 것이 아니라 이 캐릭터 간의 경쟁이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한데요. 게임 안에서 서로 목표가 충돌하거나 강한 캐릭터가 자신의 그 강함을 드러낼 수 있는 환경이 있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PVP 전용 아이템을 사용할 이유도 함께 생겨야 합니다. 또 참여 보상, 진행 방식, 전투에 대한 규칙, 캐릭터 간의 격차 문제도 함께 고려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PVE 컨텐츠만 몇 개 추가한다고 해도 초반에는 보상 목적의 관심을 많이 받을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참여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PVP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가치가 생기도록 방향을 잡아보겠습니다. 물론 어려운 숙제인 것은 맞습니다. PVP 콘텐츠와 전용 아이템의 가치가 함께 살아날 수 있도록 차근차근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자 일괄 사용 개수 확장에 대한 의견인데요. 현재 상자 아이템은 일괄 사용 개수가 100개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상자를 많이 보유하고 계신 경우에는 100개 단위로 반복해서 사용해야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불편하다는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편의성 측면에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상자 일괄 사용 개수를 늘릴 경우에 이제 한 번에 지급되는 아이템 수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소집 품창 여유, 공간, 그리고 아이템 지급 처리, 획득 메시지나 결과 안내 방식 등을 함께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숫자만 늘리는 방식으로 이제 바로 적용하기보다는 개발 검토를 통해 안정적으로 처리 가능한 범위를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확장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적용 가능 범위를 좀 정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다음은 신규 수련동 미니맵 추가에 대한 의견입니다. 신규 수련동 이용 시에 이제 미니맵이 없어서 이제 위치 확인이나 이동에 불편이 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 사항으로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적용될 수 있도록 준비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개인 상점을 비롯해서 이제 아이템 거래 편의 기능에 대한 의견인데요. 아이템을 사고 파는 과정이 번거롭기 때문에 뭐 경매장과 같은 이제 거래 시스템을 추가해 달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도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매장 시스템을 새로 추가하는 것은 현재 구조상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제가 경매장 추가를 약속드리기는 어렵지만 개인 상점 개설과 구매 과정에서의 불편을 줄일 수 있는 방향은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 상점을 더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구매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더 명확히 주는 방식, 보여주는 방식, 그리고 상점 이용 중에 반복되는 불편을 줄이는 기능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개조나 강화 시도 시마다 아이템과 재료를 다시 이제 등록해야 되는 불편에 대한 의견인데요. 현재 강화 UI나 개조창에서는 시도 후에 재료가 다시 소지품창으로 반환되는 구조이다 보니까 다시 시도하려면 아이템과 재료를 다시 등록을 해야 됩니다. 강화나 개조를 여러 번 반복하는 상황에서는 이 과정이 상당히 번거롭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도 잘 인지하고 있고 개선이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가능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은 이제 서버 통합에 대한 의견인데요. 사실 서버 통합은 재작년부터 내부적으로 준비해 왔습니다. 다만 서버 통합은 단순히 서버를 하나로 합치는 작업이 아니라
통합 대상 서버를 어떻게 정할지, 언제 진행하는 걸 적절한지, 그리고 통합 전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어떻게 줄일지가 준비되어야 하는 작업입니다. 또한 현재 시점에서 서버 통합이 반드시 최선 선택지인가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서버 통합은 한번 진행하면 되돌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통합 이후에 플레이 환경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결정과 진행이 좀 늦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올해 안에 진행 가능성을 두고 검토하고는 있긴 하지만 아직 확정된 일정이나 대상 서버를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통합은 계속 검토 중인 주요 과제입니다. 방향이 정리가 되면 최소 2개월 전에는 사전에 충분히 안내해 드리고 이 통합 과정에서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그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는 이제 추가 검토가 필요한 항목들도 있었지만 업데이트 컨텐츠와 별도로 이미 내부에서 개발을 준비하고 있는 개선 사항들도 있습니다. 먼저 8개 소지품 창 정렬 기능입니다. 이 부분은 8개 리뉴얼 이후에 많은 분들께서 건의해 주셨던 내용인데요. 조금 더 빠르게 반영하지 못하고 이제야 준비하게 된 점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두 번째는 아이템 툴팁 내용 보강인데요. 현재는 아이템 이름만으로는 사용처나 효과를 바로 알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최근 통합되어 좀 제공된 배열부처럼 아이템 툴팁을 상세하게 제공하고 이후에는 개조 시에 필요한 아이템 재료, 표시 기능들을 비롯해서 아이템의 사용처와 효과, 관련 설명을 전반적으로 보강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 번째는 수집 아이템 상태 및 저장 방식 개선입니다. 수집 아이템과 관련해서는 현재 등록 상태나 보유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이 불편하고 관리 방식이 직관적이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수집 아이템 상태를 더 쉽게 확인하고 저장이나 관리 과정에서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편의 기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항목은 현재 개발 중인 상황이고요. 적용 일정 확정이 되면 업데이트 공지를 통해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에 제가 언급을 해드린 것처럼 바로 개선 가능한 편의 기능들을 우선으로 해서 순차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금 조심스럽지만 이번 기회에 꼭 말씀드려야 한다고 생각한 내용입니다. 제가 제목을 공정한 플레이 환경을 위한 운영 대응에 대한 부분이라고 적어놨는데요. 서로 다른 주제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공통적으로는 정상적으로 플레이하시는 분들이 손해보지 않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고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좀 가능한 한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복제 쿨타임 시스템을 삭제해달라는 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왜 회복제 쿨타임이 적용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설명을 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회복제는 마우스 더블 클릭, F5키 입력, 퀵슬롯 등 이 세 가지 경로를 통해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정상적으로 플레이하시는 분들은 직접 클릭 및 입력을 통해 회복제를 사용하셨겠지만 이제 불법 프로그램, 즉 저희가 이제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여러 입력 경로를 훨씬 빠르게 반복해서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같은 회복제를 사용하더라도 비인가 프로그램 사용 여부에 따라 실제 회복 효율이 크게 달라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 확인했을 때도 동일한 회복제를 세팅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 약 3배에서 5배까지 회복 효율 차이가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편의성의 문제가 아니라 전투 밸런스와 생존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문제였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비인가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는 분들이 정상적으로 플레이하고 있음에도
오히려 불리한 환경에 놓이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가장 우선시돼야 되는 거는 비인가 프로그램, 즉 불법 프로그램을 저희가 더 강하게 차단하고 단속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이 단속만으로는 이미 발생하고 있는 회복 효율 격차를 즉시 줄이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복률을 높이는 아이템 추가와 마우스 더블 클릭, F5키 입력, 퀵슬롯 사용처럼 각각 따로 동작하던 회복제 사용 경로를 하나의 쿨타임으로 묶는 방식을 적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회복제를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더라도 동일한 기준의 쿨타임이 적용되기 때문에 비인가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든 사용을 하지 않든 회복 효율이 과도하게 벌어지는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즉 회복제 쿨타임은 정상적으로 플레이하시는 분들께 불편을 드리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비정상적인 입력 방식으로 회복 효율이 과도하게 올라가는 문제를 막고 최소한 동일한 환경에서 동일한 조건에서 플레이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다음은 이제 무료 자준경 사용 변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무료 자준경은 원래 하루 2시간 동안 자준경 효과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제공해온 기능인데요. 다만 이 무료 이용 시간이 원래 의도와 다르게 사용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 캐릭터를 만들어 무료 이용 시간만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접속을 종료하는 방식처럼 저희가 만든 취지와는 다른 이용 패턴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저희는 이런 문제가 계속 누적되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 무료 자준경을 없애는 방향도 검토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무료 자준경은 신규 유저나 이제 복귀 유저분들 그리고 그분들이 부담 없이 플레이하시도록 필요한 기능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삭제하는 대신에 이용 시간을 좀 늘리고 은전 습득량을 낮추는 방식으로 사양을 변경을 했습니다. 의도는 무료 자준경을 아예 없애지 않으면서도 짧은 시간 동안 은전만 집중적으로 획득하는 이용 패턴을 줄이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이제 은전 습득량 감소에 대한 불평과 관련 민원이 많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네. 또 이용 시간이 늘어나면서 특정 사냥터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앞서 말씀드린 이제 사냥터 부족 현상이 오히려 더 심해지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의도했던 방향과 실제 이용자분들이 체감하신 결과 사이에 차이가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무료 자준경은 유저분들께서 도움이 되는 지원 기능이어야 하지만 동시에 특정 이용 방식에 과도하게 유리하게 작용하거나 이로 인해서 사냥터 혼잡을 더 키우는 구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료 자준경 이용 시간 그리고 은전 습득량 그리고 특정 사냥터 쏠림에 미친 영향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만 지금 시점에서 바로 사양을 변경할 경우 또 다른 혼란이나 밸런스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죄송스럽지만 현 사양을 유지할 예정입니다. 대신 실제 이용 데이터와 사냥터의 혼잡도 그리고 이용자분들의 체감을 함께 살펴보면서 필요한 조정이 있는지는 계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10월경에 발생된 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뭐 아시겠지만 당시 저희는 이제 공지를 통해서 그 민형사상 책임까지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 후속 설명이 충분하지 못했는데요. 그 점은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변명 아닌 변명을 하자면 저희 내부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시간이 다소 소요된 것도 사실입니다. 2023년도에 저희가 처음 공지를 하고 내부 정책팀과 이제 법무팀 검토를 진행했는데요.
다만 실제 법적 절차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게임 내 로그나 이제 정황만 가지고는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외부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제 해당 행위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자료가 있어야 됐고, 그리고 회사에 발생한 피해 규모를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때 당시 확보한 자료만 가지고는 이 두 가지 요건을 충분히 충족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게임을 하시는 유저분들과 저희도 금전적인 피해를 입었으므로 저희도 끝까지 이제 민형사상 절차를 진행하려고 했으나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다만 이 사안을 가볍게 넘겼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관련 계정에 대해 이미 손조치를 진행을 했고, 확인된 코드 취약점도 수정을 했습니다. 또 이후에 유사한 방식의 이런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로그나 모니터링 방식도 계속 점검해 왔습니다. 이러한 부정 행위는 게임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문제입니다. 특히 비정상적인 재화 생성은 정상적으로 플레이하시는 분들의 시간과 노력, 그리고 게임 내 전반적인 경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제 초기 대응뿐만 아니라 이제 후속 조치와 진행에 대해서도 가능한 한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 더 명확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제 계정 제재라든지 이제 재화의 회수, 취약점 수정은 물론이고 법적 대응이 가능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보다 원칙적으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불법 프로그램 대응 현황과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부분은 가장 많은 분들께서 답답하게 느끼고 계시는 내용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왜 프로그램을 단속하지 않지? 니들이 이거 알고도 방치하는 거 아니야? 라는 말씀도 많이 주셨어요. 근데 먼저 이제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이제 비인가 프로그램을 모르고 있거나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천상비는 게임 보안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고 이 비인가 프로그램으로 의심되는 사례나 실제 저희가 확보한 프로그램이 있을 경우에 보안업체 측에 전달해 차단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이제 비인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차단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비인가 프로그램은 저희가 한번 차단했다고 해서 완전히 사라진 형태가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특정 프로그램을 확인해서 차단 요청을 하고 보안 솔루션에 업데이트 하더라도 그 다음 날 또는 그 다음 날 이 짧은 시간 안에 다시 우회된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안 대응은 어느 한 번의 업데이트 구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차단과 우회가 반복되는 구조에 가깝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용자분들께서 보시기에 왜 계속 보이는 것 같아? 제대로 막고 있는 거 맞아? 라고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답답함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비인가 프로그램 대응은 단순히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즉시 계정에 대한 제재를 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로그와 이제 플레이 패턴 그리고 비정상 입력 여부 등도 함께 확인을 해야 되고, 이게 자칫 오탐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판단해야 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소극적으로 보겠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이제 비인가 프로그램은 정상적으로 플레이하시는 분들의 박탈감을 키우고 이 게임 내 경제와 이제 전투 그리고 사냥터 환경까지 전반적으로 훼손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회복제 쿨타임이나 자동 복귀 기능,
사냥터 부족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비인가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쪽이 더 많은 효율을 얻고 그렇지 않고 정상적으로 플레이하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구조가 계속 이어진다면 게임의 신뢰는 당연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앞으로는 보안 솔루션을 통해서 차단 요청뿐만 아니라 이 저희 게임 안에서의 시스템에서도 요 비인가 프로그램을 사용했을 때 얻은 이점을 줄이는 방향을 함께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입력을 비정상적으로 반복했을 때 패턴 확인, 그리고 자동화된 플레이로 과도한 이득을 얻기 어려운 구조, 그리고 정상적으로 플레이하시는 분들과 비정상적인 프로그램 사용해서 하시는 이용자분들 간의 격차를 줄이는 장치들을 계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제 홈페이지에 안내되어 있는 정보가 좀 오래되었거나 현재 게임 내용에 비해서 부족하다는 말씀도 많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천상비가 이제 오랜 기간 서비스되면서 시스템과 컨텐츠, 아이템이 계속 추가되고 변형되었는데 홈페이지의 안내는 그 변화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필요한 정보를 찾기 어렵거나 과거 기준의 정보 때문에 혼란을 느끼신 경우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더 신경 써야 하는 영역입니다. 다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홈페이지의 정보를 한 번에 최신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정보 검색란을 중심으로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쪽 공간에 조금씩 내용을 보강하고 있습니다. 아이템 사용처나 컨텐츠 이용 방법처럼 이용자분들께서 자주 찾으시는 정보부터 해서 순차적으로 업데이트해 나가려고 합니다. 혹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기 어렵거나 좀 내용 보강이 이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 항목이 있으시다면 번거로우시더라도 문의하기를 통해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내용은 좀 저희가 확인해서 좀 홈페이지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부터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확률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확률형 아이템이나 이제 확률 적용 내용에 대해 정말 너희들이 공지된 확률대로 적용되고 있는 것이 맞느냐라는 의문을 가지신 분들도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충분히 민감하게 느끼실 수 있다고도 저도 생각하는데요. 다만 이 확률과 관련된 사항은 지금 시대에 절대 가볍게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공지된 확률과 실제 적용 내용이 다르거나 확률을 임의로 조정하는 일은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고 저희도 이제 그 무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률이 적용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공지된 사항과 실제 게임의 적용 사항이 일치하는지 여러 차례 중복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업데이트 전후로도 확인 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확률 관련 내용은 특히 좀 더 신중하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용자분들 입장에서는 결과가 이제 기대와 다르게 나오거나 체감상 확률이 낮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의문을 가지시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문의하기에 남겨주시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마지막으로 좀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긴 내용으로 정성껏 건의해 주셨는데 답변은 딸랑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려해 보겠습니다. 고려해 본다고 해놓고 고려도 하지 않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서 좀 답답하셨던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보내주신 입장에서는 좀 시간을 들여서 자세하게 내가 이렇게 작성했는데 돌아온 답변이
너무 형식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저희도 더 개선해야 할 부분이지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만사소통 공간이라든지 문의하기로 보내주시는 내용들은 저희가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것은 아니라는 부분은 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중에서 바로 실행하기 어려운 내용도 있고 시간이 필요한 내용도 있습니다. 하지만 좀 사소해 보이는 좀 사소한 의견이라고 할지라도 내부에서 확인하고 있고 또 필요한 내용은 개선 검토 항목으로 저희가 잘 담아두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에서 말씀드린 여러 내용들도 결국 홈페이지, 그다음에 문의하기, 그리고 자유 게시판, 만사소통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남겨주신 의견들을 바탕으로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게임 이용 중에 좀 궁금한 점이나 이제 불편사항이 있으시더라도 그리고 좀 홈페이지에 보강이 필요한 정보가 있으시다면 번거로우시겠지만 문의하기를 통해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답변이 즉시 만족스러운 해결로 이어지기는 좀 어렵겠지만 좀 더 꼼꼼히 확인하고 더 빠르게 답변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홈페이지에 정보를 많이 좀 넣는 거와 확률 안에 대한 신뢰 그리고 유저분들의 문의 대응은 운영의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앞으로도 이제 필요한 정보를 더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그리고 남겨주신 의견들이 더 의미 있게 이어질 수 있도록 조금씩이나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7월 천상비가 이제 정식 서비스 25주년을 맞이합니다. 저희가 25주년을 맞이해서 여러 업데이트와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 자리에서 모든 내용을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천상비의 25주년이라는 의미에 맞게 좀 여러분들께 좀 조금이나마 좀 즐거움을 드릴 수 있는 방향으로 잘 준비해 보겠습니다. 또한 이제 큰 규모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겠지만 저희가 이제 마케팅도 좀 준비하고 있고 그와 맞춰 가지고 굿즈 제작도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화면에 이제 보여드리는 게 이번에 이제 굿즈 패키지로 제작을 준비하고 있는 이제 마우스 패드와 이제 보조 배터리 그리고 머그컵인데요. 아직은 샘플 단계라 이제 포장이 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성품도 조금 달라질 수 있고요. 그렇지만 좀 오랜 시간 천상비를 기억해 주신 분들께 작게나마 의미 있는 선물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잘 좀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방송을 봐주신 분들께도 작은 감사의 마음을 제가 좀 전하고 싶은데요. 영상에 좀 댓글 남겨주신 분들 중에 한 분을 추첨해서 제가 지금 보여드린 이제 굿즈 패키지를 좀 포장은 안 돼 있지만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오늘 방송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방송은 저와 저희 팀원들에게도의 첫 방송이었습니다. 라이브 방송이 아니라 녹화 방송으로 먼저 인사를 드리게 돼서 좀 송구한 부분도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좀 진행도 서툴고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이 좀 어색하고 좀 중간중간에 좀 어리버리해 보였더라도 너그럽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도 오늘 이 자리는 그동안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목소리에 조금이나마 직접 답을 드리고 싶어서 마련한 자리였습니다.
이번 한 번으로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작으로 해서 이제 홈페이지에 저희가 이제 만들어 놓은 공간인 만사소통도 더 잘 활용을 좀 하고, 앞으로는 이런 방송을 포함한 여러 방식으로 여러분들과 좀 소통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방송을 해서 떠드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의견을 듣고 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좀 드리고, 가능한 부분부터 실제 개선으로 이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천상비를 켜두고 이 방송을 보고 계실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부족한 점도 많았고, 앞으로 고쳐야 할 부분도 더 많지만, 천상비가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이어질 수 있도록 더 책임감 있게 준비하고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